네, 안녕하세요. 마인드 성형외과 이영택입니다. 오늘 저희 병원에 들러주셔서 코 상담을 받고 가셨는데 궁금한 점이 다 해결되지 않거나 혹시라도 또 의문사항이 있으실까봐 이렇게 짧게 영상으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코 상담을 하고 가신 분들이 제일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그리고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어떤 재료를 쓰는지, 어떤 방법으로 수술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코끝과 콧대 수술로 나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보형물을 쓰지 않는 무보형물 코 성형술, 그래서 연골만 가지고 수술하는 방법을 선택하셨을 거고, 어떤 분들은 콧대 실리콘을 사용해서 콧대와 코끝을 같이 높여주는 일반적인 코 수술 방법을 제가 추천드렸을 거예요. 보형물을 쓴다는 거는 실리콘을 코 모양에 맞게 피팅을 해서 조각하고 길이도 맞추고 해서 새로운 코끝과 미간 사이를 예쁘게 형성해주는 그런 보형물을 사용하게 되고요. 코끝은 보통 기둥을 세우는 연골과 코끝을 피부 아래에서 예쁘게 모양을 내주고 덮어주고 세부적인 높이 컨트롤을 해주는 연골을 사용하게 됩니다. 보통 기둥은 아시다시피 비중격과 늑연골 종류를 쓰게 되고, 늑연골은 또 다시 기증늑연골과 자가늑연골로 나뉘게 됩니다. 기증늑연골은 첫 번째 수술 내지는 자가늑연골까지 사용할 필요가 없는 염증의 이슈가 없었던 그런 건강한 코 재수술에 대해서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자가늑연골은 염증이 계속 반복됐거나 자기의 어떤 코나 몸의 컨디션이 염증에 대해서 취약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자가늑연골을 주로 추천하게 됩니다. 비중격이 있는 분들은 우선적으로 비중격을 쓰는 것이 원칙이고 가장 좋고요. 10명 중에 한두 명에 해당하는 분들은 첫 수술인 경우에 비중격 양이 모자라서 어쩔 수 없이 늑연골을 쓰게 되는데, 늑연골을 쓴다 하더라도 크게 걱정하지 않고 재료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재료 때문에 수술에 부작용이 생겨서 수술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고 흔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떤 재료를 쓰든 첫 번째, 두 번째 모양을 잘 만드는 수술이 되어야 재수술의 확률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한 번 수술로 끝낼 수 있고 그 코를 가지고 장시간 내지는 평생 유지하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확실한 모양을 낼 수 있는 자기의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재료를 잘 선택하는 것이 좋고요. 만에 하나 혹시라도 부작용이 생긴다 해도 부작용에 대한 처치가 적시에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후유증이 남는다든지 돌이킬 수 없는 문제를 일으킨다거나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거나 조짐이 보일 때는 집도의와 상의한다면 특별히 문제 없이 잘 처치가 가능합니다. 귀연골을 쓰는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저는 대부분 귀연골을 수술하는 데 사용하게 되고, 귀연골로 기둥을 세우거나 이렇게 하는 용도로 쓰기보다는 코의 세부적인 모양을 만든다든지 어떤 코끝의 자연스러움을 표현한다든지 코끝과 콧대 사이의 연결 부분을 잘 이어준다든지, 특히 무보형물 수술할 때는 귀연골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귀연골은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편입니다. 귀연골을 사용하고 나서 채취 부위의 흉터나 귀 모양의 변형은 절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지 않고 코 수술의 결과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받으신 상담이 끝이 아니고, 수술하시게 된다면 저하고 수술 당일날 아침에 만나서 수술의 디자인, 목표, 세부적인 포인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수술방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진도 좋고 자료를 가져오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수술 당일날 저하고 충분히 이야기를 하시고 들어가시게 되면 결과도 좋고 마음도 안심하고 수술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코 수술이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수술인데, 누구나 받는 입장에서는 긴장이 되는 마음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신중하게 결정한 다음에 저희 병원에서 수술 받게 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저희 나름 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